아니 뭐 그렇게 칭찬하더니 이석행, 보니까 아니, 언뜻 그래서 보니까 또 폴리텍 대학 뭐 저기 이상한 게 나와. 뭐다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할래니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뭐 그냥 직업훈련 기간이 아니라 노동부 산하 공공 직업훈련 기간인데 아시다시피 그 부정 수급한 내역도 있고 또 하나는 과정 처분을 받은 것들은 상당수 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른 것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실제 이제 해당되는 캠퍼스나 학교에서 너무 이게 이제 좀 과해서 좀 뭔가 실적을 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과대 포장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로 다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실 그 이제 그 제가 부임하고 난 이제 그 자체 신고 센터도 구축하고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감사도 지속적으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이 못 닿는 부분이 있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사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예. 그 학교별로는 또 예. 자기들 간의 경쟁도 좀 되고 평가도 예. 받고 하니까 과당 경쟁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실적을 내야지, 조금 더 내야지 하는 것들이 저런 이제 부적정한 방식들이 동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면 근데 됩니다. 해마다 차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인력공단 오늘 이사장님 제가 좀 많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 우리 이성기 그 총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게 그 인력공단이 접수한 한기대의 IPP 유니텍 허브 사업단 비리 내용인데 제기사항이 크게 3개였는데 하나는 한기대 산학협력단에서 성폭행 피해 사건이 있었으나 총장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언론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작은 성희롱 사건을 이렇게 크게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하나는 산학협력단이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사업비를 유용하고 있다. 뭐 회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한기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학협력단 채용의 전문적 능력보다도 한기대 출신을 채용한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채용 시스템이 작동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받은 이 비리에 대해서 쭉 검토를 좀 해봤더니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인력공단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이 있고 그 결과고요. 어떤 것은 조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덮은 것인지 이런 건인데 그건 이제 그 질의 말미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용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 공개 채용 공고 기간이 사실 너무 좀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 뭔가 이렇게 대개는 며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뭐뭐뭐 하는 경우에 뭐 줄일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저거는 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채용 절차, 심사 절차와 관련한 사항 중에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 자체가 뭐 없고 또 하나는 100% 내부 심사위원들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있고요. 그 중에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42번의 서류 심사를 거쳤는데 이 중에 2015년에 있었던 13번은 세부 심사 기준도 없이 그냥 최종 결과만 나왔고 2016년에 14번은 또 역시 객관적 심사 결과 없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한 조사 결과 2차로는 저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5년 3월에 서류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해 10월 달에 채용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 재심사를 이 서류를 이때는 어떻게 안 버리시고 다 그냥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갖고 계셨나 봐요. 서류 재심사를 통해서 면접 대상자로 정하고 이 중에 1명은 최종 합격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3월 달에 채용 공고 응시자 전원이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만 한 달 뒤에 동일한 채용 공고에
다시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재응시했는데 이 중 4명은 또 이번에는 서류 심사에 또 합격을 하고 그 중에 2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서류 심사도 안 됐는데 나중에 최종 합격까지 되는가? 이건 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 이 합격 점수가 어떤 때는 90점이 안 돼도 뭐 최종 합격이 되는데 어떤 때는 90점 이상인데도 불합격자가 되는, 뭐 이 기준 자체가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학, 이제 한기대를 얘기하는데 특정 대학 우대에 관한 상황을 조사를 해달라, 이제 특정 학교를 뭐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비율로 보면 응시자 대비 합격자가 그냥 한기대와 비한기대로만 나누면 한기대 출신이 확실히 합격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률로 보면 이제 25.5대 11.5인데 전체 그러면은 뭐 한기대 출신과 비한기대 출신으로 보면은 3대 7 정도로 조금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합격은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근무자의 현황을 보면 한기대 출신이 거의 뭐 60% 가까이가 남는데,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여기 근무하다가 그만두시고 국민신문고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왕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업무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한기대 출신끼리만 이렇게 끈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내부 이제 조직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단 13명이 징계를 먹었는데 뭐 퇴직으로 처분 불가한 사람이 3명이 있었고, 이 중에 일부는 2017년에 이미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 그 예산을 부정확하게, 그러니까 서류를 허위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타내서 회식비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업단뿐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성범죄 관련한 사건으로 해서 지적을 했었던 평생교육원의 다른 부처도 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사업단이라고 운영되는 거의 대부분의 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상시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한기대 우리 총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인력공단에서 지난해 10월 17일 날 요 민원 접수를 받고 조사를 나갔는데 딱 16년, 17년도 거만 좀 조사를 했어요. 2018년 이미 하반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조사 결과가 보면 2016년은 상반기는 하나도 없고 2017년 5월 달에 집중되고 나머지 월은 또 적발되지 않는다. 요 예산과 관련한 뭐 이런 행태가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 이게 봐주려고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정리를 한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두 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장신철 직업능력국장님 나와 계시죠? 요 한기대 허브 사업단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좀 본부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적절한 방식의 업무 처리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양돈 실장님께서는 이게 노동과 공정 채용 주무부처인데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아무리 사업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원적으로 너무 문제가 예, 잠깐만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전조사는 1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브사업단 1차 방문조사를 10월 29일하고 10월 30일을 2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사업단 2차 방문조사를 18년 11월 5일날 1일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대 IPP 유니텍 그 허브사업단의 예산낭비 및 불공정 채용 관한 민원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출장비 부당 청구가 부적정이 32건에 187만 4,359원에 대해서 한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허브사업단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497만 9,300원을 추가 자진 반납을 19년도 올해 2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전담자 불공정 채용 관련해서는 인사지침과 달리 특별 채용 실시건이 4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 공고 기간 준수 등 4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한기대 감사실에 송고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요청하고 허브 사업단에 유사 사례 방지를 하지 않게끔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단은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해서 허브 사업단에 대한 점검 조항을 추가해서 지속 관리 추진을 해 나가기로 했고요. 19년도부터는 업무 약정서에 지도 점검 조항 추가해서 약정 체계를 실시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학교법인 이사장님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력공단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다 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과 채용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필요한 징계들은 일단 한글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용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굉장히 기준도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31일자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기준에 10월 31일 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은 하고 있지만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단 여기 IPP 유니텍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단들도 뭐 예산이나 인사 부분들이 엄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름 의원님 주신 말씀들 토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